자,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다섯 번째 차지 트랩 플래시 메모리, 이걸 줄여서 우리가 CTF라고 얘기를 해요. CT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F 메모리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라는 걸 썼었는데, 이게 이제 CTF로 바뀌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오른쪽이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가 이제 컨트롤 게이트가 되고 여기가 플로팅 게이트라고 해서 여기가 차지가 저장되는 스토리지 노드인데, 얘는 차지 스토리지 노드로 뭘 사용을 했었냐면은 도핑이 된 폴리실리콘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핑이 된 폴리실리콘이니까 일종의 거의 컨덕터에 가까웠겠죠. 컨덕터에 가까웠는데, CTF는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스토리지 레이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스토리지 레이어를 뭘 쓰냐면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사용을 해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Si3N4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부도체예요. 인슐레이터입니다. 이걸 사용을 하면서 옛날에는 플로팅 게이트가 이렇게 두꺼웠는데 이렇게 얇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CTF 셀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CTF cell have only one single gate that controls the most device channel directly through the syn gate dielectrics, and thus there is no GCR issue. 얘는 아주 얇아요. 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이트 커플링 레이시오 이슈 기억나죠? 이게 뭐였냐면은 결국 컨트롤 게이트를 함에 따라서 이 컨트롤 게이트가 얼만큼 이 플로팅 게이트를 잘 조절을 하느냐,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그래서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플로팅 게이트를 여기선 안 보이지만 반대 이쪽으로 잘라 보면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기억나죠? 근데 얘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흡사, 그냥 게이트 옥사이드처럼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모스펫처럼 동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얘가 도체가 아니라 그냥 절연체니까 그냥 SiO2, 그냥 모스펫의 트랜지스터처럼 그냥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이제 도체다 보니까 여기가 도체고 여기 뭐야, 캐패시턴스가 있어가지고 이 캐패시턴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크로스 커플링 캐패시턴스죠. 근데 얘는 뭐예요? 절연체니까 여기에 캐패시턴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가 도체가 아니잖아요. 캐패시턴스는 도체와 도체 사이에 있는 건데, 얘는 도체가 아니잖아요. 인슐레이터잖아요. 얘는 도체, 인슐레이터니까 이렇게 캐패시턴스가 있어서 원하지 않는 영향을 막 받는 건데, 얘는 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원하지 않는 크로스톡 between thin nitride storage layer, 스토리지 레이어 간, 인접한 스토리지 레이어 간의 간섭 현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좋아지는 거죠. 왜냐? 소자가 작아지면은 이 길이도 줄어들게 되고 이 간격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뭐예요? 그 원하지 않는 현상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CTF의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건데, 여기가 실리콘, 여기가 게이트 쪽이네, 게이트. 그다음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빠졌네요. 나이트라이드. 얘는 지금 플로팅 게이트구나. 미안합니다. 플로팅 게이트는 여기가 실리콘, 여기도 폴리실리콘이죠. 그건 똑같아요. 그리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있고, 그다음에 얘는 소노스라고 말하는데 그냥 CTF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한 종류. 얘는 뭐냐면 그냥 위에서부터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실리콘에서 여기 첫 글자를 딴 거예요. SONOS. 실리콘,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실리콘. 얘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특징이 뭐냐면은 절연체니까 밴드격이 커요. 그리고 플로팅 게이트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디에 저장돼요? 여기에 저장되죠. 여기에 전자가 저장되거나 홀은 여기에 저장되는 거죠. 반면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이 내부에 트랩이 있어요. 트랩. 그래서 이 트랩에 전자를 저장하는 겁니다. 트랩에 전자를 저장하거나 또는 홀을 저장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CTF를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은, 얘가 절연체다 보니까 여기 간격이 조금
조금 높죠. 볼게요. CTF cell has smaller barrier height between the tunneling oxide and storage node. 얘는 요만큼 이렇게 배리어가 높은데 얘는 이렇게 좀 낮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여기 빠져나갔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들은 뭐예요? 물론 여기 있는 전자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힘들겠지만 여기 있는 전자들은 뭐예요? 여기 배리어가 낮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배리어가 높을 때는 잘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뒤에 나올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할 때는 터널링을 이용을 합니다. 터널링 이용을 할 때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로 들어간 애들은 이제 괜찮은데요. 여기로 들어간 애들은 여기에 있는 애들은 여기 배리어가 낮으니까 금방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텐션 특성이 그러니까 초기 패스트 여기 패스트라고 쓰면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니셜 초기 리텐션 특성이 좀 안 좋아요. 처음에 쫙 들어갔으니까 문턱 전압이 커졌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간 애들은 금방 빠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들어간 애들은 이제 좀 금방 안 빠지니까 좀 버텨주고요. 얘네들이 초기 리텐션을 결정을 하는데 얘네들은 잘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리텐션 특성이 좀 안 좋아요. 대신 인듀어런스 입장에서는 보면은 좋아요. 왜냐? 인듀어런스 입장에서는 뭐냐? 인듀런스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옥사이드가 열화되는 거죠. 얘는 뭐냐면 이렇게 터널링 되면 슉 이만큼 에너지를 갖는데 얘는 뭐예요? 한번 들어간 애는 별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 낙폭이 작잖아요. 얘는 크고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더라도 생기는 일렉트론 홀 페어가 별로 잘 안 생겨요. 뭐 안 생기겠죠. 왜냐면 여기 밴드갭이 크니까요. 얘는 팍 하면 밴드갭보다 크니까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인듀런스 특성이 좋습니다. 알겠죠? 자, CTF도 기본적으로 이제 동작하는 걸 나타낸 건데 가능한 걸 다 나타낸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 프로그램 할 때 이레이즈일 때 이쪽이 게이트예요. 여기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고 여기가 트랩이라고 볼게요. 그럼 가능한 메커니즘들을 지금 다 나타낸 거예요. 보면은 1A, B, C 이렇게 돼 있어요. 1A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FN 터널링. 얘는 뭐예요? FN 터널링이라는 건 항상 이 삼각형을 지나가는 건데 얘는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여기를 지나가죠. 그래서 얘는 1.B는 디렉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죠? 삼각형을 지나가는 거는 FN 터널링, 그냥 이렇게 평평한 데를 돌아가는 거는 디렉 터널링. 그 다음에 1C는 가만히 보면 뭐냐면 통과를 했는데 여기서 이쪽에서 또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디렉 터널링으로 가다가 여기서는 또 삼각형,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디파이드 FN 터널링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겠죠. 여기서 바로 그냥 트랩으로 터널링 되는 것도 있겠죠. 얘는 밴드에서 트랩으로 된 터널링 성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트랩된 전자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또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여기로 들어간 전자들이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전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트랩이 어디랑 컨덕션 밴드랑 캡처랑 이미션 프로세스를 한다. 캡처 하면은 보면은 여기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의 컨덕션 밴드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트랩 부분. 캡처 하면은 여기 있는 애가 트랩으로 들어간다. 잡은 거죠. 이미션 하면 트랩된 전자가 위로 올라가는 걸 이미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은 트랩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프로그램 할 때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건데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 빠져나가는 게 싫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 부분은 뭐예요? 옥사이드를 두껍게 디자인을 한 거겠죠. 아무튼 이것도 있긴 있다라는 거죠. 양이 미약하지만. 그래서 4번은 터널링 electrons from nitride trap에서 게이트로 빠져나가는 거. 3H 3H는 일단 3H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홀이 트랩되는 곳인데 여기가 홀이 트랩되는 곳, 여기가 전자가 트랩되는 곳인데 얘는 이제 3H는 홀이 여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캡처, 이미션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냐? 여기에도 전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는 어쨌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애잖아요.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또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기 들어간 전자들이 또로로로 해서 밑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2번 OE 성분은 뭐냐? 컨덕션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거다.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배운 캐리어의 움직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서멀 모션, 드리프트 모션, 디퓨전 모션. 그 중에서 이제 드리프트 디퓨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글씨. 6번씩. 6번은 여기 있던 전자가 또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얘는 뭐예요? FN 터널링이죠. 6번은 FN 터널링이다. 근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컨덕션 밴드로부터 게이트로 가는 거다. 그럼 7번은 한번 볼까요? 여기는 홀이죠. 홀이 있는 거죠. 홀이 이렇게 또 터널링이 되는 거. 홀 터널링, 홀 커런트. 뭐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CTF를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플로팅 게이트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레이즈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CTF가 이레이즈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레이즈를 하는 동안 이제 이쪽은 거꾸로겠죠. 게이트에다가 이쪽이 게이트고 이쪽이 바디고 우리가 이레이즈 할 때는 뭐예요? 바디 쪽에 채널 쪽에 20V 가해서 이렇게 내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자를 이렇게 빼주기를 원하는 건데 뭐냐면은 뭐예요? 여기서 거꾸로 전자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물론 이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우리가 여기 옥사이드를 두껍게 디자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 전자가 터널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레이즈 하는 동안 이 플럭스 1번이 게이트로부터 나이트라이드 컨덕션 밴드로 하는 것이 발생을 한다. 이걸 백터널링이라고 해요. 원하지 않는 현상.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은 곡면 채널, 특히 실린더리컬 쉐입을 적용을 했어요. 이게 뭐냐? 곡면 채널. 우리가 트랜지스터 곡면 채널을 했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혼란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게 그냥 예를 들면 그냥 CTF라고 할게요. 이걸 쓸 게 아니라 우리가 곡면 채널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요걸 요렇게 생기는데 이거를 한 바퀴 회전시켰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가운데 실리콘 채널이 이건 이제 2D 구조고 우리 3D 구조 하면 실리콘 채널이 있고 여기를 옥사이드가 있고 여기를 나이트라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터널링 블락킹 옥사이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게이트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게이트가 이렇게 또 감싸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백터널링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단면을 잘라보면 지금 가운데가 실리콘이고 여기가 옥사이드가 있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있고 바깥에가 블러킹 옥사이드가 있고 바깥에 이제 이렇게 게이트가 감싸고 있겠죠. 그러면 전압을 주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항상 요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 항상 요런 식으로 가하게 될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선을 그려보면 자, 근데 이렇게 선을 그려보면 우리 전자기하기에서 배웠죠. 여기 터널링 옥사이드 쪽 부분은 뭐예요? 여기가 촘촘하죠. 촘촘하다라는 말은 전기장이 세게 걸리는 거예요. 반면 이 바깥에 블락킹 옥사이드 부분은 뭐예요? 전기장이 조밀하지 않으니까 좀 약하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형 구조 이걸 이제 게이트가 둘러싸고 있다라고 해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실린더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터널링 옥사이드 쪽 부분은 일렉트릭 필드가 커지게 되고 여기 블락킹 옥사이드 부분은 일렉트릭 필드가 좀 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항상 에너지 밴드에서 기울기로 표현이 됐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이 블락킹 옥사이드에서의 터널링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적용을 함으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해결책은 뭐냐면은 소노스 대신에 여기에 메탈 마노스라는 구조인데 여기 게이트를 메탈을 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터널링 옥사이드고 여기가 블라킹 옥사이드를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걸 쓰게 되면은 하이 K 물질과 하이 워크 펑션, 일반적으로 메탈은 게이트 실리콘보다 워크 펑션이 높죠. 이걸 사용하게 되면 또 백터널링 현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이 K를 일단 쓰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좀 더 두껍게 해도 상관없어지는 거죠. 좀 더 두껍게 하더라도, 두껍게 가져가더라도 똑같은 옥사이드, 똑같은 캐패시턴스를 가질 수 있다.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하이 K를 써서 얘를 좀 더 키워줄 여지도 있고요. 메탈의 워크 펑션은 뭐예요? 메탈의 워크 펑션이라는 것이 백큐 레벨에서부터 페르미 레벨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메탈을 쓰면 워크 펑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건데, 워크 펑션이 크다라는 말은 메탈을 쓰면은 여기가 더 밑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더 밑에 있으면 뭐예요? 여기서는 터널링 되기가 더 힘들잖아요. 위에 있으면은 뭐예요? 워크 펑션이 작다 그러면 뭐예요? 오, 쉽게 빠져갈 수 있는데 페르미 레벨이 밑에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여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워크 펑션이 큰 메탈과 하이 K를 쓰면은 또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를 현재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다 채택을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레이즈가 또 안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레이즈를 할 때 이레이즈는 할 때 항상 보면은 이레이즈가 두 가지에 의해서 가능하겠죠. 전자가 빠져나가도 되고요. 또는 홀이 들어가도 되잖아요. 홀이 들어가면 그거는 양의 전하가 된 거니까 오히려 양의 전하가 들어가면 문턱 전압을 낮추는 거니까요. 어쨌든 간 이레이즈라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문턱 전압이 높아진 애를 문턱 전압을 다시 낮추는 건데, 그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장된 트랩된 전자를 떼도 되고 또는 홀을 넣어줘도 되잖아요. 양의 전하를 넣어주면은 오히려 문턱 전압이 떨어질 거니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플로팅 게이트는,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의 경우에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요. 전자가 빠지기도 하고요, 홀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CTF에서는 이 홀이 들어가는 게 사실 미미했어요. 이게 왜냐면 홀 쪽이 읽어보면 홀 터널링은 큰 영향을 못 미친다. 왜냐하면 홀 베리어가 좀 큰 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홀은 이펙티브 매스도 항상 전자보다 크죠. 그래서 잘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홀 터널링을, 그래서 결국 이런 백 터널링이랑 홀 터널링이 잘 안 일어나는 것 때문에 CTF는 이레이즈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프로그램은 잘 되는데 이레이즈가 잘 안 되는 현상.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백터널링은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썼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백터널링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은 채널 구조를 게이트 올 어라운드 실린더 리컬 쉐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메탈 게이트랑 하이 K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홀 터널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홀이 터널링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 터널링 두께를 줄여주면 되겠죠? 근데 터널링 두께를 줄여주게 되면은 홀이 잘 들어가긴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리텐션 특성이 안 좋아지겠죠. 얇은 터널링 옥사이드를 하게 되면 이레이즈는 잘 돼요. 프로그램도 잘 되겠죠. 터널링 대신 리텐션이 나빠집니다. 리텐션이 뭐였어요?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전자가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났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가만히 여기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쪽 또는 이쪽으로 시간에 따라 조금 빠져나갈 수 있죠. 왜냐? 전자가 들어가 있다라면은 여기 밴드 그램을 다시 그려보면 우리 저번 시간 앞에서 그렸죠. 아마 얘도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겠죠. 그쵸? 전자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니까 위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빠져나갈 수 있고, 물론 여기는 지금 두꺼우니까 여기로 빠져나간 건 극히 드물고 대부분 여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터널링 옥사이드 두께가 얇으면 더 잘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터널링 옥사이드를 얇게 해주면은 이레이즈나 프로그램은 좋아져요. 그럼 더 빨라진다라는 거죠. 대신 리텐션이 나빠지더라.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밴드갭 엔지니어드 소노스예요. 이건 뭐냐면은 터널링 옥사이드를 쓸 게 아니라 얇은 ONO를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예를 들면 여기 3나노미터 SiO2를 썼으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들자면 1나노미터 SiO2 그다음 중간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또 넣어줘요. 1나노 또 여길 1나노. 그러니까 물리적인 두께는 같아졌죠. 물리적인 두께는 같아졌는데 가운데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살짝 삽입한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뭐냐면 실리콘 옥사이드가 에너지 밴드갭이 크죠. 실리콘 나이트라는 밴드갭이 작아요. 네, 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리텐션일 때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뭐예요? 여기 밴드가 길잖아요. 여기 다 밴드갭이잖아요. 그 터널링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근데 프로그램 또는 이레이즈를 할 때는 뭐냐? 예를 들면 이레이즈 할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레이즈를 한다. 이레이즈가 문제니까 실리콘 채널에 높은 전압을 가 있어요. 그럼 여기선 홀이 이제 터널링 할 때는 요렇게 가게 되면 뭐예요? 원래 여기가 그냥 옥사이드였으면 요렇게 됐겠죠. 맞나요? 여기가 그냥 예전처럼 옥사이드였으면 요렇게 됐으면 터널링 해야 되는 길이가 어떻게 됐어요? 요만큼이 터널링 해야 되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를 밴드갭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껴주니까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터널링 해야 될 길이가 뭐예요? 여기만 터널링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이해되죠?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밴드갭을 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레이즈 할 때는 마치 얇은 것처럼 얇은 옥사이드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대신 리텐션일 때는 전부 다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실제로 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적용이 돼 있어요. 현재 CTF 기반의 여러분들의 SSD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는 이게 기술이 적용이 돼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런 기술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CTF라는 걸 설명을 했고요. 결국은 또 이제 CTF는 어쨌든 소자 구조적인 측면이었고 소자 레벨이었고 이제 전체적인 인테그레이션이 3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플라나 타입에서는 쭉 이걸 작아지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크게 3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얘가 작아지게 되면은 저장이 되는 스토리지 노드에 저장되는 전자의 개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개였으면 얘는 이제 30개가 된 거고 이제 10개로 되는 거죠. 100개 있을 때는 예를 들면 1개를 내가 잘못 컨트롤 했다. 또는 1개가 빠져나갔다. 그러더라도 그냥 1% 변화는 문턱전압 1% 변화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10개인데 1개를 내가 잘못 프로그램 했다거나 또는 리텐션 입장에서 전자가 하나 빠졌다. 그럼 뭐예요? 10%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전자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전자를 1개, 2개 전자를 이제 1개, 2개 컨트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작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셀 간의 간섭 현상. 여기 플로팅 게이트라고 하면 항상 뭐예요? 여기 캐패시턴스가 있어서 원하지 않는 변동이 발생한다. 얘기했었죠?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 현상이 커지겠죠. 가까워질수록 이 캐패시턴스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아예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도 자체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포토리소그래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했느냐? 이거를 3차원 적층 구조로 바꾼 거예요. 이 3차원 적층 구조로 가기 위해서 크게 3가지 이노베이션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플로팅 게이트에서 CTF로 머트리얼을 바꾼 거죠. 원래는 여기가
컨덕터였는데 얘를 인슐레이터로 바꿨어요. 그다음 두 번째, CTF의 한계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레이즈가 잘 안 된다. 왜? 백터널링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럭처를 이런 플라나가 아니라 요렇게 아까 말한 3차원으로 바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작게 만드는 게 힘드니까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위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워드라인 1번, 워드라인 2번, 워드라인 쭉 해서 30번 이렇게 어레이 구조를 바꾼 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1층짜리 집이었으면 지금 이제 63빌딩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V낸드라고 불러요. V낸드.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64층이나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90 몇 층, 이런 거 128층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64층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구조로 바꿨다. 일단 머티리얼이 플로팅 게이트에서 CTF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스트럭처가 플라나 구조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에서는 뭐냐? 적층을 했다. 그럼 이 적층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구조를 간략하게 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돼요. 이 예전에는 있던 거를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걸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워드라인이 지금 적층되어 있는 거죠. 아까 여기 보면 워드라인 1번, 2번에서 워드라인이 적층됐다라고 했었잖아요. 요거 구조입니다. 자, 2차원 어레이에서는 우리가 주소를 할당하려면은 어쨌든 간 쭉 셀들 어레이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뭐 그거를 하면은 주소가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X 어드레스, X, Y 주소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X 주소는 뭐예요? 빈라인이 담당을 했겠죠. 1번 빈라인, 2번 빈라인, 3번 빈라인이 했고, Y는 뭐예요? 워드라인 0번, 워드라인 1번, 워드라인 2번 해서 2차원 어레이에서는 당연히 두 개의 주소가 필요한 거고, 그때는 이제 두 개의 주소를 할당하기 위해서 워드라인 빈라인이 역할을 한 거예요. 자, 3차원 구조는 뭐냐? 세 개의 주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셀이냐, 여기 셀이냐, 여기 셀이냐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따지면 뭐예요? X, Y, Z 세 개 어드레스가 필요한 거죠. 어드레스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워드라인 빈라인 뿐만이 아니라 뭐냐, SSL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2차원 낸드 플래시 어레이에서는 SSL이 한 개였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 이제 SSL이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 개가 되면서 예를 들면 SSL 0번, SSL 1번, 2번, 3번 된 겁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Y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는 뭐가, 어떤 어드레스가 결정해요? 빈라인 0번이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 그래서 얘는 빈라인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Z 볼까요? Z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는 뭐가 결정해요? 워드라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Z 어드레스는 워드라인이 결정하는 거고요.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거, 이쪽 부분, X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 셀이냐, 아니면 여기 셀이냐, 여기 셀이냐는 뭐가 결정을 한다? 바로 여기 딱 보면은 뭐예요? SSL. 맨 앞에 줄이냐, 뒤에 줄이냐,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는 뭐가 결정한다? SSL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에요. 3차원 낸드 플래시 어레이에서는 주소가 3개 필요한데, 그럼 하나 늘어난 그 주소는 누가 감당하느냐? SSL이 감당한다. 그래서 SSL이 여러 개가 됐다. SSL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공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대략적으로만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은 맨 처음에 실리콘 나이트, 노란색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여기를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를 쭉 데포지션을 해요. 데포지션을 쭉 합니다. 쭉 이렇게 쌓아요. 교대로 쌓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여기 뭐예요? 보면 여기 가운데 채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줘요. 채널이 있을 때 부분, 여기 구멍을 뻥 뚫어준 거예요. 구멍을 뻥 뚫어주고 여기를 실리콘을 채워줘요. 실리콘을 채워주면 이 형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채널과 채널 사이를 또
쭉 이렇게 파줘요. 이렇게 워드라인 컷이라고 부르는데 파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노란색을 제거를 합니다. 외대치를 통해서. 그러면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만 이 용액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실리콘 나이트라만 싹 제거가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실리콘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게이트 다이렉트릭을 덮습니다. 게이트 다이렉트릭은 뭐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터널링 옥사이드, 스토리지 레이어, 블라킹 옥사이드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물론 터널링 옥사이드로는 SiO2, 스토리지 노드로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그다음에 블라킹 옥사이드로는 SiO2가 쓰이겠죠. 물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터널링 옥사이드 대신에 사실은 얇은 ONO가 들어갈 거고요. 스토리지 노드로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맞고요. 블라킹 옥사이드로는 사실은 SiO2에 추가로 알루미늄 옥사이드도 살짝 두 층을 써요. 그거를 덮습니다. 그럼 여기 따라 이렇게 덮이겠죠. 이렇게. 그게 이제 이 주황색이에요. 그걸 덮고 그다음에 텅스텐을 또 덮어요. 이렇게 덮이겠죠. 그 다음에 텅스텐을 외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흰색으로 외대치가 들어가면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겠죠. 여기가 사실 원통형 구조니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거에 지금 단면을 그린 거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여기가 가운데가 실리콘, ONO, 게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게이트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밑에 층 게이트, 위에 층 게이트가 있는데 이 게이트가 다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분리를 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텅스텐 외대치를 해주게 되면 요렇게 깎여 나가겠죠. 요렇게 용액이 닿는 부분이 엣지를 하면서 깎이 나가다가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되면 뭐예요? 1번 워드라인, 2번 워드라인, 3번 워드라인이 다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워드라인들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핵심 공정을 이용을 해요. 뭐 이거까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면은 뭐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기억하는 건 대략적인 컨셉은 알겠죠. 뭔가를 적층을 한 다음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실리콘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뭐 옥사이드 게이트를 뭐 형성을 해서 뭐 해준다, 이 정도만 컨셉을 가지고 있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는 거는 이제 대학원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3D VNAND가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고 이게 현재 SSD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층수를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층수를 높일수록 메모리 셀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용량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